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거든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아라라는 노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명언들의 공통점은 삶에 있어서 타인 혹은 다른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락강은 나의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욕망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타인이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타인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불길한 의심까지 하게 만듭니다. 타인이 내 삶에 중요하건 아니면 불길하게도 내 삶의 주인이든 어쨌든 내가 사는 인생임에도 타인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고 알게 되는 수많은 타인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할 것인지는 사실상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고 귀인을 만나 인생이 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사람을 가려낼 줄 모르면 패가망신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자, 맹자의 공맹철학과 함께 중국 고대 철학의 양대 산맥인 노자, 장자의 노장 철학이 가르쳐주는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 만났다면 피해야 하는 사람들, 피할 수 없다면 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뱀의 달콤한 혓바닥을 지닌 사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는 재미를 주는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원수에게조차도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칭찬에 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 평생 칭찬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 한 번이면 누구든 친구로 만들 수 있고, 칭찬 3번이면 누구든 심부름꾼으로 만들 수 있고, 칭찬 5번이면 누구든 재산을 뺏을 수가 있고, 칭찬 10번이면 누구든 처자식도 뺏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에 홀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에 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고 좀 더 깊은 안목을 갖게 된다면 진실된 칭찬과 마약 같은 칭찬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칭찬은 고대로부터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수단이었습니다.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은 취하게 만들고 칭찬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몇 천년 전부터 이용해 왔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공히 말합니다. 주위에서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을 꼽는다면 달콤한 말과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먼저 가려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주인일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의 노예일 것이다. 또 노자와 장자는 공히 강조합니다. 주위에서 가장 멀리하기 힘든 사람을 꼽는다면 달콤한 말과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힘들겠지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멀리하라. 그러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산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자처럼 굴지만 원숭이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론 자신을 크고 강하게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허풍에 불과하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교활하고 자잘하게 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입은 사자인데 행동은 원숭이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처음에는 사자 같은 입과 혀에 매료되거나 존경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행동이나 선택에서는 교활하고 자잘한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사자와 같은 허풍은 떨지 않습니다. 말과 태도에서 사자와 같은 사람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곧 정체가 드러날 테니까요. 장자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너무 강하게 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말이 센 사람, 허풍을 떠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큰 화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스스로도 허풍 떠는 사람이 되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곁을 모두 떠난다고 했습니다. 사자처럼 말하고 원숭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기린처럼 머리를 드높이고 거만한 사람.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함부로 자신이 나온 학교 이름을 말하고 함부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 이름을 말하며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배경과 역사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건 거만한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할 사람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가까워진 후에 꼭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또한 만났을 때 어떤 옷차림이나 장신구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정말 된 사람은 만나는 상황에 맞게 수수하고 소박한 차림새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일부러 누추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급적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의 표현으로 차림새도 소박하고 정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화려하고 압도적인 차림새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노자는 말도 차림새도 겸손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백조 같은 도덕적 자만심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일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덕적인 잣대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과 평가는 당연히 옳은 말이 되고 옳게 들립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옳은 사람일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당장은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도덕적이지 않으며 말로만 도덕을 따지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인생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도덕을 강요하고 도덕을 떠드는 자일수록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 강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을 강요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은 실제로 지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도덕적 잣대에 맞추길 강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말에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을 강조하는 자는 불평등과 강요의 문제를 유발하고 주위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창조성을 갉아먹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하라고 합니다. 다섯째, 기러기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통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니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는 사람 많고 인사할 사람 많고 찾아다닐 사람은 많지만 진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필요한 사람들만 수십, 수백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필요와 쓸모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필요와 쓸모가 있는 수많은 지인 중에 한 명이 되려고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안중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저 결혼식 때나 장례식 때 부조금 내줄 사람일 뿐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닭 잡아먹고 날개까지 버리려는 사람. 탐욕과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취해서 한치 앞에 미래도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앞에 닭을 두고는 부모 형제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중마고우도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수십 년 된 중마고우도 닭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는 돈보다 가벼운 법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어보거나 술잔을 기울여 보면 탐욕을 부리는 이가 나타납니다. 바둑이나 장기 혹은 고스톱 등의 승부를 해보면 탐욕을 부리는 이가 드러납니다. 장자는 이런 사람을 닭 한 마리에 눈이 어두워 미래를 뜯어먹는 요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다가는 당신의 미래가 물어 뜯긴다고 합니다. 일곱째, 코끼리 냄새를 맡으려는 물고기 같은 사람. 이 말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목표와 목적을 세우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나? 손가락으로 고목을 뚫을 수 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몽상 가든지 아니면 누구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중간 단계는 없으며 오직 결과만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능력과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돌파하려는 지혜보다는 꿈을 꾸듯 일하려고 하거나 혹은 나를 따르라 식의 독불 장군들입니다. 본인이 성공했다 해도 정작 본인은 수많은 타협과 중간 단계를 거쳤음을 잊은 사람입니다. 혹은 몽상에 빠져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 꿈만 꾸거나 혹은 그에 충실한 노예가 되어 평생 이용만 당한다고 하며 조심하라고 합니다. 원래 좌우극단은 만나는 법입니다. 몽상가는 독재자이며 독재자는 몽상가입니다. 여덟째, 참새처럼 어지럽게 지나다니는 사람. 말이 많아 여기저기에서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험담과 뒷담화가 생활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편을 가르고 내 사람이네, 네 사람이네. 항상 구설수에 휩싸이게 됩니다. 매번 부정적인 면을 찾아 불만을 늘어놓는 일에만 익숙해집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뿐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을 행동과 실천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과 평판에만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말 실수도 많아지고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남의 말 잘하고 남의 평판에 대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 스스로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노자는 자연의 평화를 깨고 나무가 돌을 욕하고 바다가 산을 험담하고 하늘이 구름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큰 불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멀리해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의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일 뿐 아니라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8가지 인간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인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 줄의 힘 채널이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에서 피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8가지 유형을 추려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숙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